로고스 시작하기.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와 크기를 설정해보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로고스를 시작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를 실행하시면 물론 사람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면 구성이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긴 이제 제 사진이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정한 대로 내지는 저에게 알맞은 대로 이렇게 화면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로고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그 로고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인터넷 기반이다. 인터넷 기반이란 얘기는 내가 설정한 것들이 유지가 되고 또한 나에게 알맞게 그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터넷 기반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효과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러다 봤더니 화면이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그 구성을 보여드렸는데 누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한 흥미를 가진 자료에 따라서 그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기반해서 마치 그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로고스의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로고스를 작업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김한원이라는 사람한테 알맞은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다. 설정한 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게 보시면 요 위에 아이콘 3개가 있고 다음에 명령어가 3개가 있어요. 아이콘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요거는 보통 똑같습니다. 요건 어떤 걸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홈페이지를 가르쳐요. 홈페이지. 다음에는 요게 뭐같이 생기셨나요? 보면 책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책, 자료들을 찾거나 이제 추적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나 책을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이고요. 다음에 요 부분은 거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이죠. 이 검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서, 연구길잡이, 도구, 명령어 뭐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개괄적으로 이렇게 더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지금 홈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빈 배경이 되고 무엇을 하시든지 다른 어떤 검색을 하다가도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구성들은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서 명령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명령어를 넣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기능들을 다시 이제 추가로 실행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ESV를 누른다. 그러면 얘가 인터넷상으로 요거를 잘 파악을 해서 ESV와 관련된 여러 명령어들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물론 ESV 버전이 없는 분들은 이게 떠오르지 않겠죠. 근데 ESV 버전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자료 중에 ESV 스터디 버전 열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것도 역시 그 설정한 거에 따라서 화면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ESV 버전을 제가 설정했던 대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로 가서요.
여기에서 모든 자료에서 ESV를 검색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검색 부분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바로 이렇게 검색의 결과들을 옆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책을 여러 개를 펼쳐 놓다 보면 이걸 한꺼번에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픈 명령어와 클로즈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이라도 이런 명령어는 영어로 된 경우가 많은데 클로즈를 해봤더니 모두 닫기, 모두 닫기라고 입력해야만 될 겁니다. 모두 닫기 하면 다른 것들을 다 닫아주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뭔가를 펼쳐놨을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보시면 X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X 표시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모든 탭이 이렇게 닫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즐겨찾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동기화시키는 거, 그리고 화면 구성 살펴보는 거, 도움말 찾기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절 또는 주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뭔가 능숙한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로고스한테 윽박지르고 명령하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를 부탁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했을 때 요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부분 전체를 알기 원하세요? 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고 구절도 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밑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확인해서 보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설정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로고스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성경 본문 연구와 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정한 대로 좋아하는 주석들, 성경 역본들, 또 역본의 비교까지 기본적인 구성들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면 성경 본문 연구 부분과 또 이렇게 원어 연구하는 부분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자, 로고스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어요. 또 그게 또 어떤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 무슨 한계냐 하면 너무나 쉽게 어렵고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계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한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깊은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자기가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닫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모두 닫기로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X표를 누르시면 전체가 닫아져서 이렇게 이 화면으로 오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판을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글판 중에서도 그냥 요한복음 약어로 써도 됐었고 이렇게 모두 닫기로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회사 직원 중에 한국계 디자이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자료들도 한글화된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다. 자, 다음에는 뭐냐 하면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몇 가지 작업이 있지만 사랑을 쳤을 때
이 한글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대로 이렇게 한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리고 자료가 적으면 시간은 적게 걸려요. 이렇게 주제 연구하는 가이드와 또 설교 준비하는 길잡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여기에 두 가지의 그 길잡이가 뜨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그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어떤 아파라투스까지 보이는 부분은 이제 설정하기 따라서 또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닫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꼭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 구성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영문으로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짝 살펴보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껐다가 열게 되면 이 영문으로 바뀌었는데요.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영문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아까는 한글로 쳐도 실행이 됐는데 현재 영문이니까 실행이 안 되죠.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여기에서도 사랑하면은 여기에 한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아까처럼 많은 주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글판에는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문판에는 한글로 접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한글에 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영어로 러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봤던 대로 수많은 그러한 러브에 관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죠. 아까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 로고스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를 던졌을 때 바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깊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장면들도 한글판이 다르고 영문판이 이제 다릅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조금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로고스에서는 언어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메뉴와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영어, 잉글리시가 있고 어떻게 바꾸는지는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또 한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뉴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언어는 메뉴와 내용까지 달랐다.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뭐를 살펴봤냐 하면 여기에 명령어를 내리는 거, 또 여기에 성경 구절이나 주제를 넣어서 검색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로고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또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로고스 시작하기에 세 번째로 화면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면 구성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쉽게 접근하는 것 때문에 더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은 범하지 말자. 이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